예, 반갑습니다. 징검다리 플래너를 사용하는 학생 여러분, 징검다리 플래너를 만나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징검다리 플래너를 처음 개발한 하태민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이 플래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입니다. 또 현직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쓰면서 점점 아주 좋게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하고 구글에 징검다리 플래너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학생들이 올려놓은 포스팅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요. 지금부터 이 플래너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실까요? 자, 플래너를 처음 여러분 시작할 때 아마 걱정이 좀 되시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걱정이 이제 보통 되는데, 첫 번째가 잘할 수 있을까? 그죠? 두 번째는 효과가 있을까? 세 번째는 중간에 그만두면 어쩌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이런 걱정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화면 보실까요? 자, 6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플래너의 효과를 분명하게 알라. 그리고 플래너의 구성을 잘 파악해라. 세 번째, 플래너의 기록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그죠? 네 번째가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라. 다섯 번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달을 넘겨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인데요.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플래너의 성공 비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플래너의 효과를 분명하게 알라입니다. 플래너가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학에서 조금 이제 자신감이 없고 수학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수학에서 이 아주 좋은 높은 반 A반으로 바로 이제 직행한 사례입니다. 이 중에 학생이 쓴 그 소감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플래너를 쓰면서 요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공식도 외우고 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본 결과 제일 높은 반으로 바로 올라갔다. 반 친구들이 너 가우스냐? 하고 놀라워했다. 솔직히 나도 놀라웠다. 이렇게 썼는데요. 수학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이 학생들은 중학생인데요. 이 반 전체가 그 학년에서 성적이 많이 낮았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이 플래너를 지도하면서 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좋은 점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는 것이다. 자, 처음에는 30분씩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야자실에 가서 스스로 공부하는 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썼는데요. 이 반 전체의 성적이 올라서 학년 전체에서 아주 우수한 등수를 내게 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비교적 공부를 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뭐 플래너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는데요. 플래너는 이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학습 습관이 잘 되고 또 학습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일지라도 이 감정적 기복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럴 때 이 플래너가 도움을 줍니다. 이 학생들이 쓴 소감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감정적 기복이 있어서 어떨 때는 성적이 곤두박질 치곤 하였다. 선생님으로부터 징검다리 플래너를 받아 쓰면서부터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나의 방향을 잡아준 플래너와 소개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플래너라는 걸 뭔가를 기록하면 여러분이 마음의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주고 마음의 안정이 돼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사례는 그 교대에 입학한 고등학교 선배가 후배들에게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이 플래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자기 블로그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했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가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플래너는 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쉬는 시간에 이렇게 그 간략하게 적어보면서 복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에 있는 그 플래너 있죠? 그 중에서 맨 밑에 스프링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플래너인 징검다리입니다. 자, 사실 저 몇 줄 쓰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기껏해야 2, 3분.
근데 저게 쌓이고 쌓이니까 굉장한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특히 고3 때는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힘든데 수업이 끝나고 바로바로 복습해 주니까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절약했어요 라고 썼습니다. 이 플랜의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거죠. 자, 여러 가지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종합하면 징검다리 플래너의 그 사례를 지금까지 쭉 모아보니까 크게 이렇게 6가지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꿈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또 학습에 대한 습관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또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 예, 이런 효과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께 직접 해보시면 이 학생들처럼 이런 6가지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플래너의 구성을 잘 파악하라가 두 번째 비결입니다. 플래너를 여러분께서 이제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이 징검다리 플래너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어떻게 그 칸들이 나눠져 있는지 그 구성을 잘 파악해야 여러분께서 그 플래너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 플래너의 구성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꿈에 관한 것들이 플래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주는 또 학습을 점검하고 학습의 성취를 돕는 그런 내용들이 플래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래너를 혼자 쓰는 것이 뭐 보통 상식인데 이 징검다리 플래너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여러분께서 맺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플래너의 기본적인 나머지 기타의 내용들인데요. 시간표라든가 달력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들어있어서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플래너의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너는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위클리라고 하는 플래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데일리라는 플래너가 있는데 위클리 플래너는 주 단위로 만들어진 플래너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플래너를 이렇게 펴면 페이지에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하루잖아요. 이게 하루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주가 한 페이지에 있는 이런 방식의 플래너를 위클리 플래너라고 그러고요. 자, 반면에 이제 데일리 플래너는 이렇게 한 면에 하루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플래너를 데일리라고 해요. 자, 징검다리 플래너는 이런 데일리의 플래너고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그 데일리로 만들어진 플래너는 보기 드물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효과를 줍니다. 자, 바로 이 데일리 플래너 중에서 매일매일 쓰는 그 일일 기록지라는 양식인데요. 이 양식이 이 징검다리 플래너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빈 공간 양식이고요. 이게 계속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제 샘플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교실 도착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학교에 도착했던 시간을 쓰고 학교에서 이제 그 지각 체크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왔으면 정시에다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왔으면 지각에다 체크하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다 정시에 오기 때문에 정시에 체크하면서 또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게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한번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간단하게 써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화이팅, 뭐 이런 거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늘의 가치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노력이라고 하는 걸 썼죠, 그죠? 예, 그 하루 자신의 가치를 하나 써보는 건데요. 요 양식의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가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고 이렇게 눈에 띄거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아침에 옮겨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오늘 할 일인데요.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오늘 내가 뭘 하지 하는 거 이렇게 메모해 보시면 의외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조종례 사항이 보이네요. 자, 여기는 학교에서 조회 종례 사항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다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잊어버려서 많이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조종례 사항을 여러분께서 잘 안 지키면 학교 생활하는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회 종례 사항을 불러주면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그리고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게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언제 쓰면, 하루 중에서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예, 하루를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간 부위에 보시면 요런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기 왼쪽에는 1교시, 2교시 각 교시가 있고 밑에는 과목을 쓰는 란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그런 란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전 교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칸이 지금 이렇게 넓지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학습과 관련돼서 성적도 올려주고 그리고 학습에 흥미도 느끼게 해주고 복습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우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하루를 마치며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루 이제 종례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종례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고 몇 마디 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걸 하시면 여러분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매일매일 사용하시면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양이 되고요. 이 덕분에 여러분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썼던 학생들이 몇 가지 이제 그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계획적이고 그리고 짜임새 있는 생활을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루 일과가 매우 규칙적이고 순서 있게 되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또 여러분 짜투리 시간 학교에서 많은데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플래너의 이런 효과들이 또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공 비결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학습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이해하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 성취죠. 뭔가를 이제 성취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러려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반복도 하고 막 하는데 실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면은 우리 뇌에서 이렇게 뇌세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굉장히 기억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은 다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답을 끌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뇌에 이렇게 이건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부풀어 오르는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두 가지를 하시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첫 번째가 기록이에요. 예. 뭔가를 기록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뇌가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기록을 하면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습관이 우리 안에 뇌에 기억을 돕고 기억을 도와서 이렇게 스파인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복습이에요. 예. 한 번, 두 번 봐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두 가지의 습관이 바로 학습 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플래너는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의 효과를 여러분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캐서린 콕스라는 사람이 역사상의 천재 300명을 연구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천재가 됐을까 하는 걸 연구한 건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천재들은 다양한 기록 매체, 그 당시 때는 편지밖에 없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기를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했던 훈련이었고요. 이런 기록을 하면 천재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더 나은 지능을 기르고, 그죠? 활성화하는 기제다라고 했습니다. 기록하는 것이 지적 능력을 이렇게 높여준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실제 제가 플래너를 쓰는 학생들을 봐도 이 효과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능을 기르고 활성화하는 기제다. 두 번째 기록의 효과는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1979년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졸업생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84%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미래 계획이 있느냐? 뭐 별다른 계획 없어요. 그냥 뭐 먹고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이 84%. 목표는 있어도 뭐 기록하지는 않아요. 라는 게 14%. 단지 3% 사람만이 목표를 가지면서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10년 후에 연구를 해봤더니 기록을 하고 있었던 3%의 그룹이 나머지 97%의 10배의 수입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은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록을 하면은 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데요. 이 기록과 이 마음을 뇌과학으로 이제 연구한 증명인데요. 이 우리가 펜을 들어서 뭔가를 쓰는 행위 있잖아요. 이 기록은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정을 조절하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많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또 슬럼프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글을 씀으로 인해서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효과가 이렇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플래너 활용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플래너의 효과를 분명하게 알라. 그 다음에 구성을 잘 파악해라. 그리고 학습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제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플래너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보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플래너 성공 비결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 자, 이제 기록의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플래너를 이렇게 이제 학생들 쓰는 걸 보면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플래너를 꾸준히 써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배우셔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플래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기록의 4단계가 있는데요. 플래너는 기록을 할 때 그 노트 필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크게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업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는 배운 목록을 기록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배운 내용의 키워드를 뽑아서 쓰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네 번째 단계인 요약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자료 모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기록을 잘 안 하는 학생들 특징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기록물 있죠. 기록물이 뭐죠? 선생님이 나눠주는 주로 프린트물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잘 안 모으고 많이 버려요. 근데 거기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버리면 다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은 수업 자료를 버리지 않고 잘 모으는 것을 해보기 바랍니다. 바인더 같은 걸 사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잘 과목별로 해서 모아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모으면 굉장히 큰 양이 돼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은 이런 걸 잘 모으지 않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모을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 이 정도 양이 되는 거죠. 굉장하죠.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제 실제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대부분 학생은 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배운 목록을 이렇게 기록하는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1교시 수학 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익히 문제 풀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배운 목록을 쓰는 거예요. 내용은 없지만 이 시간에 익히 문제 풀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밑에 거 보시면 좀 더 보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과학 보시면 그 과학실로 이동했고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교시는 과학을 했고 과학으로 실로 이동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했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지만 세포를 관찰하면서 뭘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배운 목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배운 내용의 키워드를 골라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과학 했는데 확산, 증발, 압력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 쓰는 겁니다. 도덕.
자,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골라 쓰는 거. 이런 단어들이 핵심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고,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역사 보시면 이 학생은 로마 문화하고 그리스도교를 썼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보완해서 옆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6교시 도덕 시간에 쓴 것도 중독의 세 가지 증상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썼고 또 이 내용을 썼죠. 이렇게 쓰시면 이게 잘 쓴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렇게 쓰시면 학습이라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여기다 어떤 걸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말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걸 쓰게 될 텐데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딱 한 문제 낸다고 하면 어떤 문제 낼 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그게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또 핵심 내용이고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썼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쓰고 또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색깔 표시했잖아요. 이런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썼던 학생들이 뭐라고 이제 자기 얘기를 했냐면은 수업 시간 후에 잠깐 이렇게 기록해둔 그런 그 요점 사항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었다. 시험 문제 답이 모두 플랜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칸이 지금 넓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죠?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다가 뭐 중요한 걸 쓰면 얼마나 쓰겠어.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이렇게 간단히 쓰는 거 2, 3분밖에 안 걸리지만 귀찮고 그래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로 거기에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꾸준히 써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알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자는 일도 들어졌다. 수업 시간 내용을 기록한 덕분에 복습의 효과, 복습을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내용만 골라 써 있으니까. 복습의 효과로 내용이 더 오래오래 머리에 남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끝나고 중요한 걸 기록해야 되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으니까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뇌과학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요점 정리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핵심 개념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실력은 이럴 때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하고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포함하고 중요하네요. 더 나은 기억력을 가져온다고 했네요. 예. 이런 능력, 이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성공 비결 5번째.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달을 넘겨라 이겁니다. 예,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첫 한 달을 잘 견디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입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되겠어? 어려워. 끝까지 하는 사람 못 봤어. 귀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조금 더 달리 하는 겁니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끝까지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 이렇게. 또 이겨내는 만큼 기쁨도 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한 이런 사람도 아침에 자기 자신에게 2가지를 꼭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오늘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번째 있는 분은 헬렌 켈러죠. 헬렌 켈러는 뭐라고 했냐면 비관론자가 천체의 비밀이나 해도 해도 없는 지역을 항해하거나 인간 정신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처음 한 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김연아 선수, 이렇게 박태환 선수,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이 보이시죠?
이런 성과를 얻는 그 큰 기쁨을 얻는데 수많은 그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도 이 플랜을 쓰면서 한 학기 끝나고 또 1년 끝났을 때 이런 기쁨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려면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추고 또 좀 하다가 이렇게 좀, 변화가 없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 계단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모양도 있습니다.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고 좀 변화 없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첫 한 달입니다. 이 부분을 잘 넘기면 여러분이 나중에 습관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 한 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 한 달 동안 아주 완벽하게 한번 써보신다고 도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공 비결 6번째입니다. 자,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보통 플래너를 여러분들 일기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플래너는 일기장이 아닙니다. 일기장은 보통 자신의 비밀도 쓰는 그런 자기만의 기록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플래너는 그런 자기만의 비밀을 쓰는 기록장이 아니라 내가 꿈과 계획과 그리고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역사를 쓰는 기록장입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는 기록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플래너에다가 비밀 얘기라든가 남을 헐뜯는 얘기 이런 걸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너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한다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그런 그 학습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수시라든가 뭐 자기주도학습 전형 같은 데 이렇게 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일기장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노력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기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이 플래너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한테 이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이게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플래너를 선생님한테 내서 선생님이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해주고 또 격려도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을 받는 게 이 플래너 성공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쪽지함이라고 플래너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과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플래너 거기에다가 색깔로 또 선생님께서 써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선생님과 여러분들 소통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래너를 썼던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플래너를 쓰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많아서 대부분 많이 그만두죠. 망설였지만 선생님께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관심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혼자 잘할 것 같지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그만두게 돼요. 이럴 때 선생님이 주는 격려,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고 꼭 챙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가지 플래너 성공 비결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6가지를 잘 지키시면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변화와 보상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걸 여러분께서 하시면 생활기록부에 일단 기록을 해줍니다. 그 생활기록부는 또 여러분 입시라든가 상급학교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죠. 또 학기 말에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그런 시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또 시상이 있다면 또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징검다리 플래너를 전국에 쓰는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 있는 그 모임에서 전국 공모전도 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잘 쓴 것을 내면 상과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보상 없이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도 얻게 되고 성적도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해되셨죠?
끈기 또한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뿌듯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긍정적인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한 달간 하셔야 됩니다. 한 달간은 꾸준히 하시면 이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비결들을 여러분께서 잘 실천하셔서 한 학기 후에 또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사례가 많은 학생들에게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래너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학습과 또 여러분의 좋은 관계들이 촉진되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